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김철수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때문입니다. 작년에 65세가 되자마자 한국 복수국적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서류 미비로 거부당했거든요. 지금 다시 준비해서 재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간단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줄 몰랐어요.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957년에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1979년에 22살 나이로 미국에 왔어요. 그때는 정말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죠. 미국에 처음 와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한인타운에서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밤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녔습니다. 몇 년 후에는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고 거기서 일하면서 실력을 쌓았어요. 1987년에 같은 한인 여성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고 1995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때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잃게 된 거였더라고요. 시민권 받고 나서는 정말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건설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감독까지 됐고 두 아들도 모두 대학을 졸업시켰어요.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엔지니어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졌어요.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욱 그랬죠. 한국 음식도 그립고 한국말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리웠습니다. 2019년에 은퇴하고 나서는 시간도 많아졌고 한국을 자주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매번 관광비자로 3개월씩밖에 못 있으니까 너무 불편했습니다. 병원도 외국인 요금으로 비싸게 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니 정말 꿈같은 얘기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2011년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가 영주 귀국을 희망하면 국적회복허가를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정말 뛰었습니다. 한국에서 건강보험도 받을 수 있고 지하철도 무료로 탈 수 있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미국 소셜 시큐리티도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3개월마다 나갔다 들어올 필요도 없고 진짜 고향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2022년에 65세가 되자마자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이미 복수국적을 받은 분들의 경험담도 들었고요. 절차는 복잡해 보였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먼저 한국에 가서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를 하고 국적 상실 신고와 국적 회복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류 준비였어요.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과 사본, 한국에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졌던 한국 여권까지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그 마지막 한국 여권이었어요. 1995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고 나서 한국 여권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이사도 여러 번 하면서 분실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서류들이 다 있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2022년 10월에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예약을 잡고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갔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한국 여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하니까 여권 분실신고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실신고서는 과거에 한국 영사관에서 했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한국 여권 분실신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도 난처해하면서 상급자에게 문의해봤지만 결국 서류 미비로 접수가 거부됐어요. 그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나오면서 정말 허탈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돌아와서 한인 커뮤니티에 문의해보니 저와 같은 경우를 경험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오래전에 시민권을 받은 분들은 한국 여권을 분실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조언해준 방법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과거 여권 발급 기록을 확인받는 거였어요. 비록 실물 여권은 없지만 과거에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공식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023년 초에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문의했어요. 담당자가 설명해 주기를 과거 여권 발급 기록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서류 신청하고 나서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바로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과거 여권 발급 이력 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도 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문의해 보니까 한국에서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6개월이 넘어서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8월에 드디어 과거 여권 발급 이력 확인서를 받았어요. 1979년에 처음 여권을 받았고 1983년, 1988년, 1993년에 갱신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1993년이었고 1995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한국 여권이 무효가 된 거였죠. 이제 서류가 다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2023년 11월에 다시 한국에 들어갔어요.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예약을 잡고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1987년에 미국에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 신고가 한국 가족관계 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 당시에 한국 영사관에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런 걸 모르고 미국에서만 결혼 신고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 기록상으로는 아직도 미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하기를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국적회복 신청이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혼인신고를 하려면 또 별도의 서류가 필요했어요. 미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받아야 하고 한국어로 번역 공증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 왕복 항공료만 해도 $1,500 정도 들었는데 벌써 2번째였으니까요. 결국 그때도 신청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2024년 초에 다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미국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고 아포스티유도 받고 한국어 번역 공증도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아포스티유 받는 데만 1달 넘게 걸렸거든요. 번역 공증도 한인 번역 공증사를 찾아서 받았고요. 2024년 6월에 3번째로 한국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모든 서류가 완벽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증서, 과거 여권 발급 이력 확인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결혼 증명서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서류 검토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뻤어요. 2년 넘게 준비한 일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 같았거든요. 담당자가 설명하기를 심사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도 같이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91일 이상 체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동안 3개월마다 나갔다 들어와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된 셈이었어요. 서울에 작은 월세방을 구해서 지내면서 기다렸어요. 매일 휴대폰으로 문자가 올까봐 기대하면서 지냈죠. 국적회복 허가가 나면 문자로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정말 좋았어요. 병원에 가도 외국인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됐고 지하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기분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봤더니 아직 심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8개월 만인 2025년 2월에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이 거부됐다는 거였어요. 거부 사유를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랐어요. 영주귀국 의사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담당자에게 자세히 물어봤더니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임시거주지만 신고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 거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진짜 영주 귀국할 의사가 있다면 집을 사거나 적어도 장기 임대 계약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단순히 월세방에서 지내는 것으로는 영주 귀국 의사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억울했어요. 집을 사려면 국적회복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집을 사는 것도 제약이 많은데 미리 집부터 사라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담당자는 그게 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65세 이상 복수국적 제도가 진짜 영주 귀국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서 그 의사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결국 그때도 신청이 거부됐어요. 다시 신청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년 반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거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여기까지 온 걸 그냥 포기하기는 아까웠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경험을 한 분들과 얘기해봤더니 영주 귀국 의사를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국에서 원룸이라도 매입해서 소유권을 증명했다고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장기 임대 계약서와 함께 구체적인 생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그분들 조언을 듣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려고 해요. 미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한국에서 집을 사는 거죠. 외국인도 신고만 하면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영주 귀국 계획서도 작성할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써서 제출하려고 해요. 미국에 있는 집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40년 넘게 살던 집이라 추억도 많고 아들들도 가끔 놀러 오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이 때문에 다시 시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와 상담을 받고 있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예상보다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 한국에서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올해 말쯤에는 다시 한국에 가서 네 번째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복잡한 일을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지금은 응원해주고 있어요. 아들들도 걱정은 하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준다고 해요. 한국에서 살게 되면 자주 놀러 오겠다고도 하고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65세 이상 복수국적 제도가 있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류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영주 귀국 의사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서류 준비를 정말 꼼꼼히 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과거 한국 여권을 분실하신 분들은 미리 영사관에서 발급 이력을 확인받으시고 미국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혼인신고도 미리 해두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영주 귀국 의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한국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집을 사거나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항공료, 숙박비, 서류 비용 등등 해서 1만 달러는 넘게 썼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하철이나 KTX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고향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게 큰 의미입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한국 물가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어요. 3년 넘게 준비한 일이니까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65세 이상이시고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준비하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요. 저도 올해 안에는 꼭 좋은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